제가 생각하는 송재봉이라는 분은 성찰과 도전과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좋은 세상을 설계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송재봉이 꿈꾸는 삶과 사회. 궁금하신가요? 네. 박수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 좀 간단하게. 제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주어진 길을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제가 나름대로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그냥 제가 선택해서 갖고 살아온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고향이 이곳이 아니다, 태어난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고향은 청주라고 늘 생각하고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정말 강원도 그 산속에 옛날 그 화전민촌 같은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를 다녔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고등학교를 탈출구로 삼아서 부모님 몰래 그 강원도 원주로 그 입학원서를 써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마 제 삶이 뭔가 새로운 것에 좀 필요하면 과감하게 이렇게 도전하는 삶의 출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읽어온 삶의 영토에서 정말 내가 정성껏 뿌린 씨앗 아울러서 정말 의미 있는 열매 이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의미 있는 열매는 결국은 가족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 그래도 서로 힘이 되고 지지가 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나름 그래도 늘 격려를 해줬던 그 가족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시민운동을 같이 해오면서 긴 시간 같이 고뇌하고 어려울 때 같이 희생하고 또 새로운 사회를 함께 꿈꾸면서 일을 해왔던 제가 몸담았던 활동가들이죠. 든든하게 서로 그 힘을 주고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제가 살아올 수 있었고 또 제가 살아가는 어떤 든든한 그런 그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어떤 일이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서 극복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국군 기무사령부의 수사관들이 와서 저를 데리고 제가 눈을 가리고 차에 태워서 한없이 끌고 가는데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끌려가면서 제 나름대로의 상상을 했죠. 왜냐면 그 이전에 그런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간첩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고문과 뭐 자만제우기와 구타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적단체 수괴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간첩 사건이 되지는 않아서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못 버텼어요. 사실 버티질 못했고 저랑 같이 활동했던 학생운동의 선후배들이 다 그 사건에 연루가 돼서 한 20여 명 가까이 구속이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겼었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 그리고 제 어떤 인간으로서의 기본 존재감 뭐 이런 것이 정말 이렇게 바닥까지 허물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좀 지나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 사건에 연루됐던 선후배들이 이해를 해준 거죠. 그래 어쩔 수 없었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위로해주고 함께 이렇게 그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과정을 또 무사히 넘어왔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나름대로 그 회복과 치유 과정을 잘 거쳐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잊고 살았었고 다행히 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경찰청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행히 제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해줬고 또 명예회복도 시켜주고 그런 과정이 이렇게 쭉 거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려움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서 존경하는 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학생 운동하던 시절부터 그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런 그 삶을 좀 늘 되짚어보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살게 되고 그러면 저의 그 단점과 순간순간의 부끄러움들이 늘 이렇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좀 올바른 원칙대로 삶의 궤적을 이렇게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분이 생각이 났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시가 늘 이렇게 좀 마음속에 있으면서 그 윤동주 시인의 네. 그 삶과 또 성찰 그러면서도 그 올바름을 지향해서 부단히 저항하고 그 스스로의 난관과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대와 호흡하려고 했던 그런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오롯이 저도 이렇게 좀 따라가고 싶다.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신뢰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실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말을 얼마나 지켜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역량과 실천적 행동이 그 말을 뒷받침해 줄 때 그것이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좀 일을 하고 싶다. 오랫동안 좀 그런 사람과 인연을 맺고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새로운 모험 같은 시도가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나름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째는 그 충북 시민재단과 NGO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 저에게는 모험이긴 했어요. NGO를 지원하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보면 좀 생소하기도 했고 그것이 또 다른 뭐 단체를 만드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경계하는 그런 또 흐름도 있었고 그 시민단체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도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민간 협력의 방식을 통해서 NGO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좀 그 두려움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청와대를 가겠다고 한 거였죠. 제가 청와대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실 다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청와대를 간다고 하는 것이 제가 정당 활동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당원을 가입한 적도 없었고 선거 과정에 제가 뭐 어떤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그 지방에서만 일을 했고 이런 사람이 간 전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그걸 던져서 나름 그래도 기회를 만들어낸 거 모험적인 시도이긴 했지만 결과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그 일이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인지라고 하는 그 분명한 대의명분이 있는 일을 저는 선택해왔다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실현 가능한지를 같이 좀 따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 스스로는 그냥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의명분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은 또 제가 잘 안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삶의 영토를 갖고 가는데 나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것만은 내가 지키고 살고 싶다 이런 건 어떤 걸까요?
공존의 가치라고 하는 걸 늘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공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아마 우리 세대까지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지구상에서 생존 가능할까? 그런 늘 좀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공존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어떤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아마 상대의 어려움, 배려심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네. 송재봉님 본인은 나는 어떤 구성원인 것 같은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여러 가지 고민 중에 관객에서 주인으로 이런 생각이 좀 떠오르고요. 또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 두 가지가 제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그런 어떤 관객을 넘어서 좀 지역사회 변화의 어떤 중심, 주역 뭐 이런 삶을 좀 지향하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 또 변방에서 중심으로라고 하는 건 변방이 변혁을 꿈꾸는 그런 어떤 그 역동성이 있어야지만 그 변방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변방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향해서 지향하고 중심을 변화시켜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는 뭐 그런 어떤 지향점, 뭐 그런 삶 네.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청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주 사람한테 뭘 이렇게 건의할 때는 3번 거절할 때까지 해야 네. 된다. 네. 3-4번을 꼭 해라. 안 그러면 서운해한다. 누군가가 나의 어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배려심 뭐 이런 것도 그 속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청주 사람들 얘기할 때 청주 사람 참 친절하다. 수많은 전문 인력과 청주의 미래를 꿈꾸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정말 많거든요. 청주가 미래 산업과 연관된 여러 가지 그런 그 축들을 잘 잡아가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하는 뭐 바이오 헬스라든가 또는 뭐 이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는 우리 사회에서의 그런 ICT 쪽도 상당 부분 그 이게 기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도 나름대로는 꽤 그 여기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창이라든가 오성 쪽에 젊은 청년들이 오히려 유입돼서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자원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융합적인 어떤 그런 그 협력을 통해서 그걸 지역의 에너지로 좀 이렇게 키워내고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어떤 지역의 혁신적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좀 도전적 리더십 이런 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늘 좀 이렇게 현실에 왠지 안주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답답함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라는 건 또 숙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한테 그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괜찮다고 하는 거, 조금 불편해도 감내하는 거, 맞습니다.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불편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행정적이든 사회 저변에 걸려 있는 그런 또 과거로부터 이어져오는 불합리한 관행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이 외지에 사는 분들이 청주에 와서 초기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는 데는 굉장히 또 그 수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네. 문화가. 네. 저는 청주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도시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존경하는 인물 윤동주 씨 말씀하셨는데 네. 청주에서 본받고 싶은 분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운동 초창기에 저의 어떤 운동의 방향이라든가 고민 이런 것을 아마 큰 축을 열어주셨던 분이 동범 최병준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분이 없는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어떤 자리에 가도 늘 제일 먼저 오셔서 제일 마지막까지 후배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떠들어도 묵묵히 들어주고 품어주시는 그런 포용성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큰 품 안에서 지금 있는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 1세대 활동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1회 동범상 받지 않으셨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이 또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가? 우리 사회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 디지털화, 또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급속히 그리고 플랫폼 경제 이렇게 우리가 그게 편리함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사회가 가는데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심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제는 결국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과제, 동시에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과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모든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라고 하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좀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정의롭고 또 그런 평등한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광장에 모였는데 그 당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면서 이 광장의 민주주의만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좋아지겠냐. 그 광장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일상의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직장은 직장 안에서 사회 곳곳에서 그런 문제가 이야기될 수 있고 민주적인 어떤 의사소통 구조와 민주적인 그런 의사가 결정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지체되고 늦어지냐. 특히 우리 지역에 같은 경우는 경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자치정부가 그런 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진전이 안 되고 각각의 시민들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의사와 또는 자기와 밀접한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배제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오늘의 휴먼북인 송재봉님께서 생각하는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결국 리더는 그런 변화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현실 안주적인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되기 어렵다 저는 생각하고요. 변화를 설계할 능력이 가져야 되고 그러나 설계에 끝나는 것은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실천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저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학습과 성찰을 통해 성장해 가야 되지만 리더야말로 부단히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앞으로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 왜 그 일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힘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을 보듬고 그분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편이 되는 것이 저는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변화를 위해서 그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역할이 저는 NGO와 시민사회 또 다양한 우리 사회의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꿈꾸는 삶. 좀 이제는 일 좀 덜 하고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게 꿈이죠. 그런 사회를 우리가 앞으로 좀 만들어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저는 어디에서 태어났던 또 누구에게 태어났던 그와 상관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최저 기준은 그래도 좀 보장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는가.